안녕하세요. 놀이로 결정적 시기의 영유아와 육아맘의 성장을 돕는 아이가치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태교는 왜 해야 하는지 확실히 알려드릴게요. 태교를 했던 아이의 10개월 후 발달을 보여드릴 텐데요. 이 영상을 보고 태교를 하면 우리 아기도 미래의 인재로 자라갈 수 있구나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주변의 임산부들께 이 영상을 꼭 링크 걸어주세요. 임산부라면 꼭 보셔야 할 아기가 있어서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작년 여름에 아이같이 태교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며칠 전 그때 태교 수업에 참여했던 산모님으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아기가 태어난 지 10개월이 되었더라고요. 저는 태교한 아이를 만나는 건 굉장한 희열과 신비로운 경험이란 걸 익히 알고 있어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뱃속에서 얼굴도 못 봤지만 태어나서 보면 왠지 아는 사이 같은 거? 이건 경험 안 해보신 분은 진짜 모르실 거예요. 어쨌든 저는 태교 강사이기도 하고 태교 때 뱃속에서 만난 아이를 태어나서 직접 제외하는 경험을 곧잘 합니다. 이번에 태교한 아이와 발달 테스트를 했는데요. 너무 감탄이 돼서 이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거든요. 태교를 하는 게 왜 중요한지 아이 반응을 보면서 명백해졌거든요. 이건 다른 임산부들께도 꼭 도움이 될 거예요. 실제로 저는 뱃속에서 만난 적이 없는 아기들도 발달 테스트에서 많이 만나기도 해요. 아기들이니까 우수한 능력을 굉장히 많이 발견한단 말이죠. 근데 태교를 하고 만난 우리 예안이는 일반적으로 우수한 아기와는 또 달랐어요. 왜 태교를 해야 하는지 예안이 반응을 보고 그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저는 태교 강의와 제 태교 매뉴얼 책에서 태교를 해야 하는 여러 이유들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많은 이유 중에서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태교를 하면 엄마 공부를 미리 할 수가 있어요. 엄마 공부를 미리 해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태교를 꼭 해야 해요. 결혼 전에 요리 수업도 하고 많은 준비도 하잖아요. 그런데 왜 육아 수업은 안 듣냐고요. 먹는 것보다 중요하고 먹는 것보다 비교도 안 되는 더 중요한 사랑하는 생명을 키우는 방법인데 엄마가 되는 방법을 알기 위해서라도 태교를 해야 하거든요. 지난 태교 수업에서도 엄마 연습을 하기 위해 태교를 해야 한다고 태교 수업에서 강조했었어요. 그렇게 엄마 공부를 잘한 예한이 엄마의 태교와 태어난 후 예한이 발달을 연결지어서 태교를 해야 하는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예한이한테 관찰된 발달 반응을 크게 4가지로 정리해서 태교를 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발달 테스트에서 관찰된 예한이 반응 중 첫 번째는 주의 집중력이 굉장히 우수했어요. 자, 이 영상을 잘 보세요. 제가 포도 그림 카드를 보여주는데 어찌나 공동 주의를 잘 기울이고 뚫어져라 그림과 선생님을 골고루 보는지 집중력이 너무 우수하더라고요. 포도를 보여주면 고도로 집중한 나머지 선생님 포도 시대하니까 예안이가 입술을 오물오물거리고 침을 쭉 흐르는 등 이런 미각의 감각도 자극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단순히 그림 카드를 보여주었는데 시각, 보는 것, 청각, 이런 미각, 자극이 골고루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이런 감각이 자극되는 것이 뇌세포가 발달된다는 증거예요. 똑똑한 머리는 감각 자극에 뇌세포가 활성화되는 거잖아요. 예안이 보세요. 감각 자극이 되는 반응을 보니 얼마나 뇌세포의 발육이 급격하게 일어나겠어요. 이게 주의 집중력이 뛰어나니 두뇌가 저절로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의 집중력이 뛰어난 예한이 반응을 보니 태교에서 어떻게 했나 알려드릴게요. 예한이 어머니가 했던 태교 중 그림카드 태교가 있었어요. 그림카드로 태담 태교를 하면서 소리를 들려주고 이미지로 엄마가 머릿속에 떠올려내게 하는 태담 방법을 했거든요. 그리고 태어나서 그림카드 보여주어야 한다고 안내를 드렸고 태어나서 그림카드를 실제로 보여주는 방법도 배웠어요. 예한이 어머니는 실제로 태교 때 배웠던 그림카드 놀이를 지속적으로 했대요. 엄마가 많이 보여준 그림카드에 반응하는 것을 보고 엄마도 태교 경험과 이렇게 연결되니 너무 신기해요 라고 하셨거든요. 그림카드 놀이법은 이전 영상 참고하시면 됩니다. 둘째, 예한이는 상대의 의도를 잘 알아차렸어요. 이건 상호작용의 기본을 형성하는 과정이에요.
그린카드 놀이에서 제가 포도 찾아봐 하니 포도를 찾았죠. 명화 그린카드에서도 사과 찾도록을 하니 사과에 반응하는 거예요. 이 반응은요, 선생님이 했던 이 상대의 의도를 알아차린다라는 거예요. 이 영상도 보세요. 선생님 막대기로 꽂아봐 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구멍에 정확하게 탁 꽂진 않지만 꽂으려고 시도하는 반응 보이죠. 아직 개월수가 어리다 보니 소근육의 정교성이 덜 작동되어서 꽂기까지 표현되지 않는 시기이지만 꽂으려고 애쓰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이건 상대의 의도를 알아차렸다는 뜻이에요. 이 상대의 의도를 알아차리는 것 이꼴 상호작용이라고 했죠. 상호작용력이 왜 중요하냐면 요즘 대두되고 있는 ADHD라든지 사회성 결여로 인한 과잉 행동이 문제인 건 아시죠? 이런 문제 행동이 나타나는 아이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원활한 상호작용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기 때부터 상호작용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예한이는 선생님이 제시하는 것에 반응하는 것을 보아 상대의 의도를 알아차리는 상호작용력이 우수하다는 걸 알 수 있죠. 이 반응은 아마 실제로 학습을 잘하는 아이로 자랄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증거가 예한이는 학습력이 우수하다입니다. 영상 한번 보세요. 제가 끌기를 보여주고 예한이한테 끌기를 해봐 라고 제시했더니 그 자리에서 바로 끌기를 학습해내요. 뒤집기도 학습을 해내요. 배운 것을 그 자리에서 학습해내는 능력이 아주 우수해요. 예한이는 그날 소근육 발달 체크리스트를 해내는데 그 자리에서 거의 80%를 수행했어요. 그 전에 안 했던 놀이였는데도 배워주니 경험의 기회가 되어서 쏙쏙 배워내는 학습력이 우수하더라고요. 이 반응은 예한이 어머니가 태교에서 뭘 했냐면요. 소통의 중요성에 대해서 공부했거든요. 소통을 잘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흔히 알고 있는 실수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일상적인 소통이 중요한데 육아에서 이 소통 가로막는 환경이 있다고 얘기했거든요. 비권장 육아 환경에 대한 공부를 했어요. 그 내용 중 하나가 스마트 미디어예요. 그리고 큰 소리가 아닌 작은 일상적인 무음 상태의 중요성도 얘기했어요. 스마트 미디어의 큰 자극에 의해서 엄마의 정상적인 목소리가 아닌 미디어 소리 혹은 지속적인 음악 소리 때문에 청각의 데시벨 기준을 높여버리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엄마가 일반적으로 하는 말이 안 들려요. 소통이 방해가 돼요. 그래서 예한이는 이 사실을 태교 때 공부했기 때문에 일상에서 큰 소음을 제공하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스마트 미디어에 노출도 안 했고요. 그러니 상호작용이 우수해질 수밖에 없죠. 태교 때 이걸 공부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네 번째, 소근육 발달이 뛰어났어요. 이 영상에 보시면 제가 눌러서 흔들흔들 해봐 라고 했는데요. 예한이 손을 한번 보세요. 집게 손가락을 이렇게 누르는 거. 아기들은요, 팔 전체 움직임이 쉽고요. 그 다음 팔꿈치 아래 움직임, 손목이 움직임, 손가락이 움직임, 손끝의 움직임. 제가 소개하는 끝의 근육으로 갈수록 더 어렵습니다. 이 어려운 끝의 과정까지 가서 소근육이 표현되는 것을 알 수 있었죠. 소근육이 아주 정교하게 발달되었다는 뜻이에요. 소근육이 이리 발달하게 된 팁은 엄마가 2주에 한번 장난감 도서관을 이용하신대요. 대근육 발달만 강조하는 게 아니라 소근육 발달을 위한 놀잇감도 많이 제공했대요. 태교 수업 때 대근육 발달과 소근육 발달의 관계에 대해서도 공부했었거든요. 아이를 기르다 보면 대근육 발달에 강조를 많이 하고 대근육 발달 정도를 인지 발달 정도로 측정하기도 하는데요. 이건 오해라고요. 잘못 알고 계신 건데 대근육 발달을 하면서부터 산만하고 큰 행동을 자주 해요. 그러니 대근육 발달 일꼴 큰 행동으로 이제 접어들었구나 라고 생각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아이를 걷지 못하게 해야 되나요? 산만하고 큰 행동을 하니? 아니요. 자연스럽게 발달이 잘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대신 소근육 발달을 강화하자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 예한이 어머니는 육아에 이 사실을 적용하셨던 거죠. 놀잇감을 고를 때도 대근육 발달 위주로 제공하기보다는 소근육 발달 놀이 플러스 대근육 발달 놀이를 동시에 제공했대요. 거기에 소근육 발달을 보다 강조해서 아이랑 놀아주었다고 합니다.
오늘 예한이의 소근육 발달 정도를 보여드릴게요. 체크리스트를 보면 많은 항목에 수행을 해낸 게 보이시죠? 물론 이 자리에서 바로 학습을 해내는 반응도 우수했고, 이렇게 많은 놀이가 가능하도록 집중력을 40분 동안 하는 것도 모두가 동반되어서 우수한 반응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태교에서 엄마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한이가 10개월 환경이 안정적으로 잘 적용해 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 태교를 하면 직접적인 발달도 중요하지만 엄마가 얼마나 알고 공부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아기 환경을 잘 제공해 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 태교가 엄마 공부를 위해서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아이가치 태교는 재생 목록에 가면 볼 수 있으니 임산부라면 꼭 태교를 따라 해보세요. 진짜 도움 많이 될 거예요. 아이가치 TV를 통해 육아와 태교에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게 바람이니 이 영상을 통해 꼭 적용해 보시길 바래요. 그래서 주변에 임산부가 있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꼭 링크를 걸어 추천해 주세요. 아마 3대가 복을 받을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은 더 좋은 영상을 위한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